자, 이번 시간은 이제 현대사 중에서도 이제 경제사, 이제 경제 파트만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1950년대 해방 이후에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광복 이후에 어려웠겠죠. 광복 이후 일본이 쫙 빠져나가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왜 겪었는지 원인 먼저 볼게요. 자, 원인은 남북이 또 이제 분단됐어. 남북이 분단. 소련하고 이제 미국 때문에 이제 분단이 됐죠. 그리고 남쪽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다 발전소 같은 거를 북쪽에다가 지었거든. 일제 강점기 3, 40년대 때 가면은 우리를 이제 병참 기지화 하면서 일본 애들이 그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를 뒀죠. 그리고 일본의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이제 일제의 그런 탄압을 피해서 나가 있었던 사람들 있죠. 해외나 그다음에 또는 이제 북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는 토지 개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오게 되죠. 사회주의가 싫은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 만주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대략 한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 문제는 당연히 공장이 이거 일본의 자본이나 기술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됐겠죠. 중단됐고, 그다음 당연히 일할 사람들 일할 곳이 없지.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먹을 것도 식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운형이가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일본의 정무총관 만나가지고 엔도를 만나서 이거 얘기하잖아. 식량 확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농지 개혁을 합니다. 1950년이면 이승만 정부 시기라고 보면 돼요. 농지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대략 이제 49년도 때 시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한 건 50년 3월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농지만 대상이라는 거야. 농지만, 토지가 아니라. 자, 그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 농민의 요구들이 있었죠. 농민의 요구. 많은 소작인들.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땅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북쪽에서 토지 개혁을 시행해버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이제 토지잖아. 모든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46년에 시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토지를 주네 해서 북으로 다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또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은, 지주들한테서 유상으로 매수합니다. 3정보 이상의 땅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갚아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구당, 한 집이야, 집. 한 가구당 3정보 이내로 줍니다. 3정보 이내. 되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때 한전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한전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상환하는 것은 5년 동안에 5년간 150%를 상환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누면 되지.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내는 거야? 1년에 30%. 1년 생산물의 30%를 이렇게 내면 돼. 그리고 5년 지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죠. 이거로 인한 결과. 사실 정치 파트 때 살짝 얘기했죠. 이제 지주가 미리 처분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들은 미리 처분해. 왜냐면 이렇게 해서 땅으로 많이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만큼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미리 처분하고요. 땅을 또 과수원으로 바꿔버리죠. 과수원으로 바꿔버리는 일. 그다음에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높은 토지 가격을 이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원조 경제, 원조를 받아 원조 경제 이루어집니다. 자, 원조 경제의 목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이 왜 해주냐? 거기 물론 자체적으로 남아도는 게 엄청 많아.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려고도 했고, 그래야 거기가 가격 조정이 되니까 미리 막 거기서
그 쌀이라든지 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으면은 그 폭락해버리고 농민들 망하겠지. 그래서 그 가격 조절을 위해서도 했고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방어하려고 그랬다.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은 미국이 잉여 생산, 여기 있죠.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를 주냐? 세 개를 주죠. 300산업. 근데 세 개인데 다 하얘. 그래가지고 300이라 그래. 면, 그다음에 밀가루,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이렇게. 이게 다 소비재 중심이잖아. 소비재 중심. 생산보다 소비재 중심.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결과 농촌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왜? 이거 농사를 이거 짓는 애들은 어떻게 돼? 농사를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겠지. 여기서 공짜로 미국이 주는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안 짓겠지. 농사를 밀가루나 이제 면 생산을 안 해버리겠지.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 애들이 이걸 계속 무상으로 주면 괜찮은데, 쓸게요. 무상으로 주면 괜찮은데 58년도 때 이걸 유상으로 바꿔버려요. 또 돈 내고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8년 동안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안 돼. 아예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꼭 이제 이걸로 인한 이제 소비재 산업이니까 소비재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막 요리 만들고 다른 것들 상품들이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원 재료가 없는데.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죠. 얘네가 부르는 게 값이고 또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돈이 나가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죠.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 체제가 되죠. 뭐 저번에 얘기했죠. 정치 파트에서 제일제당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CJ죠. CJ 이렇게 있다. 50년대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1950년대 광복 이후에 어려웠어. 원인 문제 받고 농지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조 경제였다 당시에. 그다음 1960년대로 가겠습니다. 정말 동그라미를 하나만 해도 되겠네요. 이왕 했으니까 1960년대 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이제 계속 수출이야. 수출. 그냥 요때 특징은 수출입니다. 수출이야. 쭉 수출이야. 그냥 자, 수출이고 그다음에 밑에 나눠보면 이제 경공업 위주. 그다음에 베트남 특수가 있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얻어진 이익들이 있습니다. 특수 65년도 되었죠. 그다음 그 외에도 뭐 광부 이렇게 할까? 그냥 광부나 간호사들 수출을 했지. 어디에다가 서독으로. 요거 관련된 게 영화 있죠. 국제시장 보면 되죠. 수출 총액의 23%를 버려들여. 대단한 거지. 67년도 때 이 광부 간호사 아저씨들이 되게 힘들잖아. 간호사도 사실은 말이 간호사도 시체 닦는 일을 했거든.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문제는 거의 이제 60년대 전반의 문제라고 봐도 돼요. 저임금. 월급을 조금 주는 거지. 일단 국가가 먼저 성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금을 월급을 조금 주려면 애들 생필품 가격 자체가 낮아야 되겠지. 그게 높아버리면은 적은 임금으로는 못 살잖아. 그래서 저고가 고가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농촌이 어떻게 되겠냐? 농촌 타격받겠지.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그 다음에 기업 체질은 또 악화되겠지. 이로 인해서 변화 같은 거 싫어하고 체질 악화, 총체적 난국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술은 또 일본하고 미국에 종속돼 버립니다. 기술 종속. 자,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죠. 해외, 글씨. 경제 파트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또 노동 문제 있겠지. 노동 문제, 사회 수업 같네.
노동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건 70년대 전태일 사건하고 EX 뭐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어요.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그다음에 79년도 때 YH 무역 사건. 요거는 그 박정희가 죽는 11.26 사태랑 연결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계속 60년대 먼저 볼게요. 60년대 때 이제 유명한 걸 하죠. 제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시행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박정희 때 시행을 하긴 하지만 사실 만들어 놓은 건 장면 때야, 장면 정부. 62년에서 한 66년 1차. 여기서 뭐 했냐? 수출 산업을 육성했고,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일단 이런 게 필요했겠지. 간접 자본 다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그냥 말로 설명, 뭐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뭐 수도 이런 게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 뭐 간접 자본 뭐 그런 걸 확충했고, 뭐 경공업이니까 이제 의류나 뭐 신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그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도 좀 만들고 막 이런 걸 했습니다. 등 경공업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차로 가죠. 2차 제 2차 경제 개발 시험인데, 이건 이제 67년부터 71년도까지 조금 약간 걸쳐 있죠. 요때는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농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 파트에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새마을 운동 여기서 다 못합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또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죠. 경부고속도로, 국도라고 할까? 경부고속국도, 도로 상관없는데. 고속국도 건설, 이것도 70년대. 자, 60년대는 대체적으로 이제 경공업 위주였다. 요게 이제 핵심이야. 요걸 키워드로 해서 읽어나면 돼. 이렇게 1차 경제개발 계획 다 경공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제 일단은 경제를 개발하는데 앞서서 어떤 산업이든 그 기반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들, 도로, 철도, 통신 이런 것들 사회 간접 자본. 거의 수출 위주다, 수출. 그다음에 2차 새마을 운동도 했고 경부고속국도도 설치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1960년대 말이 되면요, 이제 70년대로 가기 전에 잠깐 1960년대 말이 되면 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 수출이 조금 감소하는 일이 벌어져요. 환율이 상승해 버리거든. 환율이 상승해서 또 외채 부담, 환율이 상승, 외채를 이제 상환하는 게 부담되겠지. 갚는 거, 상환 부담이 늘어나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들이 쓰진 않을게요. 자기 자본의 10배 달하는 이제 외채 부담을 갖게 돼.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보다 10배나 되는 외채 부담을 갖게 되고, 이제 대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그때 이제 정부 특혜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상환을 유예시켜주고 사채는 동결시켜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원에 자유무역단지 같은 거를 이제 조성을 해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는 이제 고도 성장을 하는데, 이거 위기를 이렇게 극복한 거지. 고도 성장을 하는데, 자,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됐어.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안고 7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게 참 역사에 다루기가 참 애매해. 사회에서 더 많이 하는데. 자, 요 시기에, 일단, 배경으로 보면 이때 1차 오일 쇼크가 벌어져. 대략 73년입니다. 이게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겁나 오르게 됩니다. 이게
그때 이제 이거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이제 서아시아 뭐 여기 이제 산유국들에다가 이제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거를 극복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때 한번 휘청거렸고, 자 1970년대 때는 중화학공업, 1960년대 때는 그 경공업 위주였어요. 이거 중화학공업 위주로 하는 거야. 중공업, 화학공업 이렇게 묶은 거잖아, 그렇죠? 이것도 다 그 뭐 사회 시간에 배웠죠. 중공업, 뭐 철강, 배, 자동차, 기계 이런 이제 무거운 것들, 그 중공업 플러스 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 있잖아. 그거 합한 거야, 중화학공업. 그리고 요때 이제 또 제 3차 경제개발을 시행하죠. 시행합니다. 이거는 그대로 이어서 72년에서 76년까지, 그죠? 이때 뭐 포항제철 만들고, 포항제철 준공하죠. 73년도. 그 외에도 이제 경상도 지역 해안에다가 대규모 이제 조선, 자동차, 경유 단지들을 뭐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 건설합니다. 요때 이제 좀 전라도랑 차이가 좀 나게 돼. 요때. 그러다가 이제 제 4차 이제 경제개발 시행합니다. 요거는 이제 77년에서 원래 81년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79년에 죽죠. 죽어요. 요때 이제 역사적이죠. 이게 수출 100억 원을 달성합니다. 수출 100억 달러, 100억 원이 아니고 100억 달러를 달성. 자, 이게 77년도 일이야. 그래서 이제 수출의 날을 뭐 11월 30일로 정하죠. 수출의 날. 77년 수출의 날. 요거는 이제 1차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면서 1차 산업 알죠? 우리 그 역사 처음에도 배웠고 구석기 때부터 얘기해줬죠, 그때. 그다음 2, 3차 산업이 뜹니다. 2, 3차 산업. 아이고. 2, 3차 산업이 뜨고 1차 산업은 굉장히 이제 좀 떨어지고. 근데 요때 73년도 때 극복을 했던 그 오일 쇼크가 2차 또 일어납니다. 2차 오일 쇼크. 79년도. 그래서 사실 경제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박정희가 죽기 전에. 그래서 이때 위기는 이제 중화공업에 되게 과잉 투자로 위기가 찾아와. 왜냐면 다 기름이잖아. 이제 석유로 하는 거잖아. 석유, 중화공업이 아까 얘기했지. 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이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잉 투자로 인해서 이 2차 오일 쇼크는 굉장히 커요. 근데 실업자들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대략 넘어가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중화공업 위주로 하고, 제 3차 경제개발, 포항제철 만들고요. 그 다음에 4차 경제개발, 이제 수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 1980년대, 80년대는 3조 호황이 일어납니다. 3조 호황. 3조 호황. 호황기야, 경제 호황기. 3조가 뭐냐? 저유가, 기름값이 다운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달러 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도 저금리, 대출받기 좋죠. 자, 이렇게 하면서 3조 호황의 결과로 중산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산층 등장하고, 이제 노동자들, 중산층이 아닌 이제 차이는 더 벌어지겠지, 노동자들하고. 해서 노동자들이요 대투쟁을 하죠. 그때 뉴스 보고 하면 무서웠어. 그 기억이 나. 그때 기억이 날 수가 없겠네. 예. 아무튼 노동자 대투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다음에 1990년대 이제 굵직굵직한 거만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이걸 한글로 써야 되겠죠? 영어로 쓸게요. 아이고. 뭐야 이거?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합니다. 86년도에서 93년도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WTO 세계무역기구, 여기에 가입하죠. 출범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입해. 95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죠.
경제개발협력기구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가 뭐 아무튼 협력개발이겠네, 그치? 코퍼레이션 앤 그다음에 96년도. 그다음에 그러다가 빵 터지죠. 엄청난 사건. 국가부도의 날인가 영화 있죠. IMF 체제가 이루어지죠. 그 외에도 이제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정교조 합법화 뭐 이런 것들이 90년대에 있습니다. 자, 경제는 한 요 정도 보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정리를 하자면 뭐가 문제냐면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설명하면서 쓰려고 그래요. 이제 안 써도 돼요. 이건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소득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소득 분배가 노동자가 되게 낮은 저임금이고 그다음 노동 환경 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 빈부격차가 발생하겠지.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도 쪽, 특히 이제 경상도 해안 지역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나 자동차 조선 막 이런 건설을 하는데 전라도 쪽은 아니었잖아. 그래서 지역 간 이제 개발 불균형들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 도농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이걸 새마을 운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정부가 이제 뭐 당시에는 이건 이제 보기 나름이야. 당시에는 뭐 대기업 육성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판단을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면서 해보세요. 대신에 그냥 어디서 가볍게 들은 얘기나 유튜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책 같은 거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특정 가족의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 및 또는 수많은 계열사를 다 거느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재벌이라는 말이 생기잖아. 이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거든. 요런 것들. 그러니까 독점이죠. 완전 독과점. 그 다음에 뭐 그럴 수 있었던 게 또 정경유착이 이루어져서 그래. 특혜를 베푼 그 기업에서 또 이제 돈을 받아 처먹고 막 이런 일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독점형 이게 결국 이걸로 인해서 경제 독점이 이루어지잖아요. 경제 독점 현상. 이 현재 문제죠. 이건 이제 사회 시간에 좀 더 깊게 배우고 충분히 좀 논의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현대사의 경제까지 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1950년대부터 90년까지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